안녕하십니까. 동산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제 이렇게 옆으로 잘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쭉 늘어난 이유는 이제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은 또 별도로 틀린 거 스캔해서 해놓든지 할 건데 전체 푸는 걸 좀 보시면 이렇게 이건 이제 대화형 문제죠. 네. 대화형 문제면 여기서 보면 지호수문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끊어줄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호수문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말을 주고받잖아요. 네. 연결돼서 이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네. 근데 이런 거 풀 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A도 있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금방금방 찾아내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A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읽을 때 생각보다 이 지호만 쭉 읽어요. 네. 지호만 읽어도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도 대략 지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선택지에서 중요한 단어를 골라요. 네. 하나씩. 아는 것은 이렇게 치고. 그런 다음에 그게 필요한 게 그 지호의 얘기에 비추어서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죠. 그럼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요거 보면 이 지호하고 승우를 얘기를 막 사이좋게 왔다 갔다 들은 다음에 이걸 보면 네.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요는 뭐라고요? 네. 요는 쉬운 문제를 빨리 풀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1번이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호 거를 쭈루룩 읽어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는 거 표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택지, 질문을 통해 특강에서 들은 직접 관련된 승우의 경험. 그럼 나중에 이 기억이 저쪽 체크된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럼 지호를 읽었잖아요.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쭈루룩 체크한 다음에 저걸 읽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앞에 내용을 다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말하는 승우의 말의 일부를 단서로 경험과 특징, 이렇게 반장의 말을 통해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 이렇게 확인, 이렇게 경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네. 헷갈릴 때는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글을 보일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아침 앞부터 다 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다 읽고 이걸 읽었으면 이 앞에 읽은 거 내용 파악은 좀 되겠지만 시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상황에서. 근데 현재 그 학생의 것을 보면 시간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니까 또 읽으면서. 그러면 시간 모자란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시간을 안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크를 나누고 인물 한 명을 끌고 와서 쭈루룩 전체 흐름을 잡고 여기 선택지에 표시한 다음에 거꾸로 올라와서 기억 니은 맞춰갖고 풀어야 제일 최선 코스라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이런 문제를 보면 자, 들어갈 대답 하면 이 전체 흐름을 쭈루룩 읽어주다가 요구를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들어갈 내용을 추측해갖고 이걸 만들어갖고 이걸 찾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중요한 단어를 골라놓은 다음에 네. 골라지잖아요. 네. 골라진 다음에 이 5개 중에 골라갖고 여기다 채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쭈루룩 읽고 이걸 이해해갖고 여기다 넣을 걸 확정한 다음에 이걸 읽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얘네 5개를 어떻게 가로 추출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 단어 중에서 경화로 내부, 문화재, 관심, 커져, 희소성의 원리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관람, 예약 실시, 다수의 성동에 따라 심리고라면 다수의 사람들의 행동, 따라하려는 그 희소성인지 따라하려는 것인지 요거랑 대비되는 걸 찾아주는 거죠. 소수 제한되어 희소성의 원리, 이것도 희소성의 원리네요. 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경외로 내부 개방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제한된 거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는. 똑같은 희소성의 원리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요 두 개를 또 차이를 구분하면 되죠. 이거는 예약제, 사전 예약해서 그 공감대를, 이건 공감대고, 이것도 사전 예약제고, 이것도 사전 예약이니까 요거랑 요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야 되죠. 네. 요거랑 요거랑 이거 두 개 같이 비교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한시적,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련한 사람을 공통된, 상시적으로 항상 공통된,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찾아나가면, 분명히 이 두 개 비교하고 이 두 개 비교를 하든지 해나가면 골라내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낸다는 사람은 이걸 골라놓은 다음에 네. 이거를 읽고 네.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네. 요게 키워드예요. 여기서 골라내는. 그걸 가지고 여기에 가서 적용해서 여기서 골라내는 건데 이걸 하고 다 만든 다음에 해나가는 것보다 이걸 어차피 이거는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골라놓은 다음에 푸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은 더 시간이 맞아요. 낭비됐을 가능성이 크다. 됐나요? 네. 자, 다음.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도 자, 발표 준비가 되어 와요. 학생의 발표.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학생 1, 학생 2, 학생 2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끊고 이렇게 보면 주고받았죠, 한 번씩. 네. 그런데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네. 가독성은 더 잘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앞에 화면 봐주십시오. 로봇 영상이 나오는데 먼저 질문. 자, 여러분 사진을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로봇들. 자, 향후에 이거만 봐도 이게 다 뭔지를 알겠죠, 흐름이?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주고 두 가지식으로 첫 문장 읽고 이렇게 연결어 치는 거는 전체 흐름을 잡는데 되게 물론 이런 면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완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 있을 뿐이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결론이겠네요. 네. 이해됐나요? 네. 순식간에 이게 읽는 방법상에서 지금은 체크가 학생은 안 되어 있지만 맞아요. 두 가지식으로 읽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흐름 잡고 중심 잡고 여기에 첫 화면 보고 먼저 뭐 했나 보고 자, 그 다음에 사진 받은 거 보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향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물론 이거는 이렇게 보완해서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어 체크도 하나도 없고 두 가지식 읽기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게 너무 평면적이라는 거지, 지금 학생 읽는 거는. 맞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그러면 학생 2, 1, 2 끊어놓으니까 2의 말하기만 보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골라내요. 그러면 뭐라고요? 질문 확인, 해결 방법. 이걸 확인이고, 해결 방법이고, 의문제기고, 이건 요약이고, 설명 요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골라낸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 같다 하면서 딱 고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고, 거꾸로 이걸 가지고 보고, 이걸 가지고 보고,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5번을 보게 되는데, 이거를 쭈루루 골라놓은 다음에, 이해됐죠? 네. 골라놓은 다음에 이 학생을 주고 이 중에 뭘까 하고 탁 찍으면 되니까, 훨씬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완전히 이해해갖고 와가지고 이 중에 뭘까 하고 한참 보다가 이걸 것 같은데 하고 다시 가고 확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독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A 하면 요 A랑 요거 얼마나 좋아요? 이 B랑 이 B, 이 C랑 이 C, E랑 D랑 E, D랑 E 이렇게 맞출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씩. 그러면 요 A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건 그러면 요거 뭐 관련된 이건 안어는 이렇게 반드시 쳐야 돼요. 네. 최근 사례. 그죠? 네. 그러면 최근 사례 휴보입니다. 최근 사례 끝났네요. 이런 식으로 빨리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요 한 단어에 집중해서 돼서 이상한 걸 하면 그걸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줄 전체를 보면서 이것도 다 읽고 또 왔다 갔다 해서 막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읽는 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걸 다 못 풀고 그러니까 등급을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착같이 체크하는 방법을 전체를 흐름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5번은, 네. 5번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 보시면,
이거를 체크해서 A, B, C 여기에 보면 A, B, C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통점이죠. 네. 자, 공통점 나오면 A 떠오르는 것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례군요. C는 대안이 될 수 있군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뽑아줘야 돼요. 경업 지식인지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 예, 관계를 규정했는지, 그다음에 의견 차이를 구분했는지, 치우치는지 이걸 보고 이 5개랑 요 3개의 공통점인데 떠오르는군요. 그럼 이건 떠오른다 이거밖에 없죠? 네. 권탄의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이런 장면, 이것도 사례, 그다음에 증가한 달에 대안이 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묶어서죠. 네. 이게 등장했고. 로봇 하면 떠오르는 거고, 등장하고, 이렇게 대안이 되고, 그랬을 때 경험 지식인지, 그럼 아닌 거를 지워요. 아닌 걸 지워놓고, 나머지 중에서 더 가까운 걸 찍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 걸 지울 때, 이거를 쭈르륵 봤을 때, 사례가 있으면 사례 아닌 건 다 지워요. 네. 사례인 거는 동그라미 한 번 치고, 3번 판단해요. 자, 여기에 떠오르는 장면과 관련되는 거 맞는 거, 사례인 거 맞는 거, 그 다음에 대안과 맞는 거.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되는데 한꺼번에 막 대안도 되고 사례도 되고 정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3번을 동그라미 X가 여기에다 3번이 있어야죠. 이건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2개다 이렇게 하면 요걸 거다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이해됐나요? 네. 자, 다음에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예상 독자예요. 예상 독자. 과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상 독자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학생들. 이제 목적 하면서 주제 잡는데 글에 초고가 있고 이렇게 끊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하고 여기는 뭐라고요? A, B, C, D, E 하고 여기다 F가 있고 여기다 리을이 있고. 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면 가의 글쓴이가 나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럼 가 주제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쭈루룩 해놓고 여기는 정의를 했는지, 그죠? 설문조사 항목이 있는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인용했는지, 인터뷰를. 이거는 뭐라고요? 조사 결과를 정리했는지, 대조로, 가정으로. 이거 읽으면서 이게 보이면 이걸 지우면 돼요. 이게 있구나. 그런데 나머지만 찾으면 되는데 쭉 읽을 때 이걸 안 해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읽어요. 이거 읽고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지에서 고르니까 선택지를 고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선택지를 고를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보면 그냥 막 다 읽으면서 이거 OX로 판단하니까 힘들어 죽어요. 문제 풀 때. 맞아요. 자, 먼저 고르고, 그러니까, 고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당분간, 그러니까 한 10회 정도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는 네. 선택지 먼저 이렇게 골라놓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풀어보시는 거죠. 네네. 이건 지금 단계별로 하면, 요것만 해도 충분히 시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고른 다음에 답을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비교되게, 핵심 단어를 고른 다음에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런 거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선택지 중심으로. 네. 그 의외로 지금 이거 체크하는 거는 잘 체크했어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맞았네요. 이해됐나요? 네. 요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봐도 돼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요거만 하나하나 이 A-1 가야 되고 B-2에 가야 되고 전부 다.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니까 지금 본인의 방식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보면 네.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요 문장 전체 흐름을 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짧은 기간에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동이나 피동이나 이런 문법 같은 경우는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조사 부적절하고 맞춤법 어긋나고 이걸 설명하더라도 기억 못해요. 다음번에 그것들을 또 맞출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그냥 해 나가시고, 다음에 이제 장문, 과제. 여기 뭐라고요?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고 느낀 점을 써보자. 하고 하면, 이렇게 아침에 비가 내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문득 어떤 책에서 두 동무의 이야기 떠올랐고 내 마음대로 긍정의 농부에 부정의 농부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친구 만난다 그죠? 네. 이 같은 상황인데 왜 다를까? 그랬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흐름이 전체 잡히잖아요. 이렇게 끊어주면. 네. 그렇게 끊어줬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빠르게 해나가는데 여기 긍정이죠? 긍정? 네. 긍정 다 긍정이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전통적 현대적음이 전통 나오면 현대요. 이거는 병렬적, 이거는 깨달음, 일화와 깨달음, 이거는 뭐라고요? 가족의 조언, 이거는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단계 이렇게 해놓고 읽었으면 이 앞줄만 먼저 읽었죠. 네. 앞줄만 읽고 무슨 내용인지 대략 이게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이걸 골라놓은 다음에 다시 가서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핵심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체 주제를 잡는다는 거죠. 핵심 내용은. 네. 그러니까 주제에서 골라내는 거고 이제 주제를 고르더라도 이거 보세요. 네. 비가 내려 용서의 꽃, 걸음을 주며 활력나무, 함께 살아간다. 긍정 마음으로 친구와 우정에 대해 생각한다. 이웃과 소통하는 삶이다. 그러면 이거 풀고 그쵸? 네. 느낌 잡으면서 이 뒷부분에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먼저 이거를 내용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뭐 거센소리, 먼지, 당화, 된소리, 대기, 비음, 유화도 다 필요한데 네. 실제로는 이렇게 먹다, 먹히다, 목하고 거리, 목하고 걸다 이, 갑하고 싸다, 싸 플러스 다, 닭하고 똥, 굳다 하고 세다, 솜하고 이불, 겁하고 내다, 맨하고 입, 잡다고 잡다에다가 히다, 설날 이렇게 끊어놔야 돼요. 네. 먼저 끊어놔야 여기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네. 여기에 보세요. 거센 소리, 장문 단수나, 된소리 대기, 비음하, 유음하. 자, 유음하는 리을만 찾으면 되고 리을 있는지 이거는 비음하는 코 냄새니까 노란 양말만 찾으면 되고 네. 된소리는 빠따싸짜까 네. 그죠? 자음분 단순화는 줄어들었는지 보는 거고 거센 소리는 파티 초코만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리에 그게 있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닌 걸 지워나가고 아닌 걸 지워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맞나 확인했어야 된다고. 이해됐죠? 네. 자, 뭐 어쨌든 이거는 문법과 관련된 문제 풀이니까 풀고. 자, 이런 문제는 여기 보면 아닌 거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거를 다 읽으면 이거 먼저 읽으면 좋죠 공부에. 그렇지만 이거는 철수가 음악을 듣는다, 철수가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면 연결되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이거부터 읽어도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왔으면 거꾸로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나를 보는 게 좋아요. 네. 함께 걸으면서 이걸 함께 걸으면서 희망에 대해서 함께 걸었다 희망을 이야기했다. 음정을 주의했다 노래를 제대로 부르자. 저로 부르자. 아는 사람과 미소를 지었다 내게 다가왔다. 마라톤 서로 손을 물어줬다 경수성을 통과했다. 출근할 때 일부러 버스를 이용했다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아닌 것이니까 이상한 걸 푸는 거죠. 그렇게 두 개를 나눴을 때 이렇게 됐으면 반대 방향으로 검증을 해보면 이게 더 쉽게 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게 그죠? 네. 되게 희한하죠. 자, 본인이 한번 풀고 푸는 법을 들으니까 그렇게 풀면 맞아. 빠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 본인이 안 풀고 내가 이렇게 설명 먼저 해주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꺾어놔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는 단위로. 네. 그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1, 2, 3. 헷갈렸어.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1, 2, 3. 네. 1, 2, 3 쓰고 자 기억의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의정명사를 하면 말 뒤에 쓴다. 그럼 이것만에 끊어서 의정명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인다.
수요나 분량을 나타난다. 그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만 깍꿍표. 네.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낸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의존명사인데 이건 뭐라고요? 자립명사야 되죠. 의존명사가 아니어야 되죠. 네. 근데 단위여야 되죠. 네. 그러면 그거에 뭐야?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낸다. 요거잖아, 요거. 네. 요거를 그대로 이 예를 대는 짝을 해주니까 원래는 의존명사인데 네. 9살 그죠? 네. 9살 이렇게 이다 해야 되는데 자립명사로 그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사람 이렇게 뭐라고요? 네. 5사람만처럼 단위. 내용을 알겠어요? 네네. 그런 것처럼 잡아줘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걸에 뭐라고요? 앞에 있는 명사에 수시. 그 두 그릇 이거는 이거는 세죠. 아. 이렇게 그러면 비슷하죠? 네. 근데 이거는 몇 개의 숟가락을 겨우 드셨다. 밥을 할아버지께서는 여기도 사람과 과 함께 단위 그렇죠? 서너 발자국을 뒤로 발자국을 그러니까 서너 발자국 이것도 숫자죠. 숫자 여러 곳을 장소를 이런 뜻이네요. 그죠? 네. 이게 쉽지는 않겠네요. 문제 푸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랑은 두 그릇 할 때 두세 이건 둘 중에 비슷하니까 이건 빼야죠. 네. 두세니까. 네. 그렇다면 두 그릇, 세 그릇, 서너 이것도 여기는 5사람 친구 5사람 맞아. 사람을 그러면 그러네요. 네. 쉽지 않네요. 1위를 아.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은 자립명사로 쓰이지만 그렇지만 수량을 표시하는 말에는 사람을 세는 다위, 센다. 네. 밥 두 그릇, 2개의 그릇으로 세고 세 덩어리 이것도 세고 맞네 아닌 것이구나. 아닌 것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몇 숟가락을 겨우 드셨다. 서너 발자국을 여러 군데를 잘못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군대를 하니까 이상하네. 에? 이거는 다 여기에 을이 붙어 있잖아요. 아, 그러네. 몇 숟가락을 겨우 드셨다. 서너 발자국을 뒤로 돌리셨다. 세 덩어리를 밥그릇을. 그럼 요거랑 같은 거고, 요거랑 같은 거니까 답이 이거야 되는데. 네, 맞아요. 답 1번. 그렇게. 그러니까 장소는 부사가 되는 건데, 여러 군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 군데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유사한 걸 묶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걸 골라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손가락에 이렇게 해도 셋, 4개인데 이쪽 방향에 달라지니까 이거 2개 묶고 이거 2개 묶었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자, 다음에 자,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고려한 상황 이게 주어 서술어 호응 그러니까 호응이구나 목적어 누락이구나 피해 종목이구나 이렇게 4개를 해야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 4개를 기억력 중에 뭐가 있는지 이걸 보고 한다는 거네. 그죠? 네. 주어를 찾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써요? 주어가 쓰면. 네. 무엇을? 프로그램을.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다. 표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네.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쓰다. 누가? 어떤 주어가.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그죠? 네. 작성할 수 있다. 문서를. 네. 누구나 쉽게 표와 불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프로그램을 쓴다면 이렇게. 그러면 문장이 여기에 하나 그 프로그램을 쓰다.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 쓴다. 초보자가 그 프로그램을 쓰다죠. 네. 초보자일지라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초보자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네.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 쓴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주어 수서를 다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여기를 고쳐줬을 때 뭐가 바뀌었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문서를이 여기서 생겼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요?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뭐라고요? 누구나 쉽게 무엇을 작성할 때 이 작성할 수 있다의 서술어. 제가 그랬죠. 항상 주어를 찾고 서술을 찾고 이 서술에 대한 목적어나 보호 같은 걸 찾으라고. 네. 그러면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독해하는 순서만 알아도 굉장히 빠르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다. 자, 다음. 내용을 해줘도 되는데 내용을 해주면 한두 끝도 없고 틀린 것만 해주는 거고 접근 방식이나 체크 방식이 본인하고 너무 다르니까 지금 맞아요. 설명해주는 거예요. 자, 아는 것. 기억,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할 때 쓰이는 것. 그러므로죠. 그 네. 체크해서 끊었어야 되죠. 네. 자, 여기는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문장인데, 그런데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의문문인데 요청도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화자가 요청할 때 쓰이는 것. 그러면 요청할 때 쓰이는 것. 요청이다 아니다만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이 상대방, 이 두 개로 요청을 응했는지 안 했는지. 아닌 것이죠. 네. 요청 응했죠. 네. 한번 만나보세요. 먼저 내립시다. 혹시 벗어줄 수 있을까요? 어제보다 내가 챙겼나? 이거 뭐 엉뚱한 얘기 하자.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난이도를 보면 자, 이 어려운 거는 시간 들어요. 시간 많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얼마나 더 빠르게 휘릭 보고 풀 수 있나 자신감 있게.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여기다 투입하느냐. 요 부분에다. 그래야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여 부분도 빠르게 자신있게 풀어나가면 여기도 도달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거를 빨리 푸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쉬운 거를 누가 더 빠르게 푸느냐도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풀이 한 거예요? 화장문이요. 네, 잠깐 끊어도 하겠습니다. 네.